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 특별합니다. 강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강하다고 느끼시나요? 목소리가 큰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근육이 발달한 사람? 2500년 전 중국의 현자 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말씀은 채근담의 홍자성, 묵자,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조선의 다산 정약용, 심지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현자들이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갖춰야 할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유연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물처럼 살아가는 법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78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는 물만한 것이 없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맞춰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장 단단한 바위도 깎아내리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강함을 고집과 혼동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것, 밀어붙이는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채근담에서 홍자성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됨이 너무 각이 져서는 안 된다. 완전한 원도 아니고 완전한 각도 아닌 그 중간이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약한 사람은 무조건 굴복합니다. 어리석게 강한 척하는 사람은 무조건 맞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게 표현 방식을 조절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묵자는 이를 겸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죠. 논어에서 공자도 군자는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조화를 이루지만 무조건 같아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처럼 유연한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왜일까요? 유연함은 적응력을 의미하고 적응력은 생존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실사구시를 강조했습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한다는 뜻이죠. 고정된 틀에 매여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어디서 너무 경직되어 있나요? 어디서 물처럼 흘러야 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낮은 곳을 추구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노자의 도덕경 61장입니다. 큰 나라는 낮은 곳에 처해야 한다. 이것이 천하의 암컷이고 천하의 교합점이다. 이상한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죠.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강과 시내의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혜가 모입니다. 기회가 모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는 영화를 얻는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비굴함이나 자기비하가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를 무화로 설명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배움을 멈춥니다. 성장을 멈춥니다. 공자는 지자불혹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공자 자신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자가 아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게 그것을 구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진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깊이 탐구하고 더 넓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담에서 홍자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림에 있으면서 시정의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은 명심이 아니고 시정에 있으면서 살림의 뜻을 품는 것도 진정한 정멸이 아니다. 어디에 있든 그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함이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찾는 자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수기치인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수양한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자신부터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많이 배우시나요? 아마 가장 겸손했을 때일 거예요.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비어있음의 힘, 무의자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자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무의입니다. 하지만 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큰 오해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라 행동한다는 의미죠. 물레방아를 생각해 보세요. 물레방아는 억지로 돌지 않습니다. 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곡식을 빻죠. 이것이 무의의 힘입니다. 묵자는 절용을 강조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무의예요. 과도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는 것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욕속즉불달이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현대인들은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하지만 노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먼저 그것을 비워야 한다. 빈 그릇이 유용한 이유는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어야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죠. 석가모니의 공사상도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 담에서 홍자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비어야 이치를 볼 수 있고 마음이 담담해야 맛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어도 의지의 부정을 통해 비슷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끊임없는 욕망과 의지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은 여유당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여유 있고 느긋하다는 뜻입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무의자연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되 방향 감각은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르고 애쓰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연함. 물처럼 상황에 적응하되 본질은 잃지 않는 사람. 둘째, 겸손함. 낮은 곳에 있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셋째, 비어있음. 무의자연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면의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대음이성 마이너스 큰 소리는 소리가 희미하다는 것처럼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의 말처럼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공자의 인자무적 마이너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강함을 기를 수 있을까요? 매일의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한 번씩 자신의 고집을 점검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2500년 전 노자가 그리고 동서양의 모든 현자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소리 지르지 않아도 존경받는 상사, 학교에서 뽐내지 않아도 인기 있는 친구, 가정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가족들이 따르는 어른.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특징입니다. 책은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술은 반쯤 취했을 때가 가장 좋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여유와 균형을 가지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물처럼 유연하게, 바다처럼 겸손하게, 허공처럼 비워가며 다산 정약용이 말한 일상에서 쓰는 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의 마지막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세요. 하지만 그 정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